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좌익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정권이라면서 치열하게 저항해온 베네수엘라 반정부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이윤성 사무관은 마차도의 노벨상 수상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비웃던 진중권, 우원재, 유재일, 임건순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도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성작가이자 사회통계학 및 여론조사 전문 박사인 박선경 작가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매도해온 자들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비겁한 건 선관위의 부정의혹을 비난하지 않고 부정선거 규명론자들만 주구장창 조롱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들을 사악하고 교만한 불순분자들이자 보수의 암적인 존재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논객인 이윤성 헌재사무관은 베네수엘라 반정부 야당 지도자 마차도의 노벨상 수상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마차도의 노벨상 수상은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정부임을 노벨상이 공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는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회사인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의 기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회사도 베네수엘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영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한국에 만들어지고 한국 선관위가 주도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체 AF에서 2014년 행사를 했는데 스마트매틱도 영국 회사로서 선거 관련 업체 자격으로 참석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또 선관위 유튜브에 중국인 정치인이 3명 나오고 일본이 전세계 부정선거를 기획한 왕후닝인 것, 한국의 선거는 일본이 3,000장 연속으로 나온 것, 봉인지가 바꾸기도 한 것, 사전투표관리관 직인도 인쇄로 가름하고 있는 것, 참관인이 손으로 발을 정자로 센 것 선관위 발표 투표자 수가 수십 % 차이 나는 것, 참관인이나 개인이 투표자 수 확인을 하기 위해 촬영하는 것을 투표소 내는 물론 밖에서까지 막는 것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부정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진중권, 우원재, 유재일, 임건순 등등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많은데 점점 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나도 자신이 틀린 것을 인정하기 싫어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특히 진중권과 관련해서는 진중권은 우파 측에 넘어와서 TV조선 강적들이나 채널A 이만갑에 나오면서도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 어설픈 인간을 말을 재밌게 한다는 이유로 우파 언론이 부르고 있다. 2023년에도 다음에 중국 응원이 많은 것을 음모론이라고 했다. 진중권이 2020년 총선에서 내가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나를 돌대가리 음모론자라고 조롱했고 이에 대해 내가 고소해서 민형사상으로 이기고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진중권이 내게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말하면 가상하게 여겨 100만 원 돌려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이 지금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진중권과 관련된 과거 이 사무관의 민형사상 고소, 그리고 그 민형사상 고소에서 모두 이 사무관이 이기고 진중권이 패했죠. 그래서 그 당시 진중권이 속말로 아주 개쪽을 판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한국 언론에는 잘 보도하지를 않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윤성 사무관은 진중권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과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당시 받았던 100만 원을 진중권에게 돌려줄 생각도 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또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농담 삼아 노벨상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가 노벨상을 타자 국내 언론들은 조선일보까지 트럼프가 노벨상 수상 불발해서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썼다. 그러나 실상은 마차도는 트럼프 덕에 노벨상을 탔다며 감사했고 트럼프도 마차도가 노벨상을 타고 자기에게 감사한 내용의 글을 자기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렸다. 더욱이 마차도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마두로 정부에 맞서 싸우는 중이며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마약을 밀매하는 마두로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보고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위협하며 마두로 정권을 없애려 하고 있다. 마차도의 노벨상 수상은 트럼프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며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사이인데 우리 언론들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못타 속상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취재는 하지 않고 미국의 CNN 등 트럼프로부터 가짜뉴스라고 조롱받는 레거시 미디어만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인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트럼프를 조롱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언론들은 모두 볼 가치가 없다. 지난 5월 중국의 장기적 출사업을 고발한 국유장기라는 영화를 서울 락스퍼 영화제가 상영하려고 했다가 CGV와 메가박스에서 상영 취소를 당했는데 어떤 메이저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다들 중국의 자본과 뇌물에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이어서 지난 개천절 집회도 대부분의 언론이 어르신들만 참석한 것처럼 어떤 언론은 수만 명이 참석한 집회를 1,500명 참석한 것으로 축소 보도했다. 그나마 동아일보의 최강주 기자가 7만 명 참석한 집회를 1,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청년단체가 사실을 보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젊은 기자가 용기를 냈고 데스크도 사실이 명확하니 할 수 없이 기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존 언론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절독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언론들이 게으르고 기자 정신이 없으며 돈과 뇌물에 넘어간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국 언론의 뒤틀리고 왜곡된 슬픈 현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여성 작가인 박성경 작가가 부정선거 의혹을 걸핏하면 음모론 운운하면서 주구장창 비난하는 소위 우파 진영 내 일부 세력에 대해서 교만한 불순분자들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성경 작가가 이번에 이렇게 작심하고 비판한 직접적인 계기는 한정석이라고 하는 KBS PD 출신 미래한국 편집위원인가 했던 친구인데 이 한정석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정석의 글은 참 입에 올리기도 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새자 끼자든 이 문제로 나와 토론해서 이길 수 없다. 나에 대한 반박 그 자체가 그냥 병신짓이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반박 같은 거다라면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을 아주 매도하면서 오만방자한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대해서 박성경 작가가 아주 작심하고 반박한 내용입니다. 박성경 작가는 교만한 불순분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부정한 투표지를 다발제 몰래 개표소에 갖다 놓는 장면 녹화한 걸 보여줘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새삼스럽게 또 분탕질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 있다. 우라는 옷을 입은 자들이다. 허병기 인하대 교수가 부정선거 규명운동에 뛰어들게 된 건 우연이었다. 수학을 뛰어나게 잘하는 학자라 부정선거 통계 의혹이 돌길래 혼자서 이리저리 계산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수치를 그려가면서 그것도 컴퓨터가 아닌 수기 방식으로 분석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맞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분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역을 일일이 분석한 후에 기록에 남기려고 자비 출판을 준비했다. 그러다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허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박성경 작가가 여기에서 허병기 교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정석이 허병기 교수의 분석을 엉터리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아까 전해드렸던 자기와 이권으로 토론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오만방자한 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허병기 교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박성경 작가가 허 교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갑니다. 허 교수의 선거 결과 분석은 수학적 접근이었고 거기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수학적 통계가 선거 통계 결과를 증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전선거 모집단은 당일 투표 모집단, 표본 집단은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적 통계에서 간과하는 것이 어썸션이다. 어썸션하면 가정이란 뜻이죠. 이것은 사회통계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교차 분석을 통해 수치화해야 신뢰할 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 말씀드린 어썸션, 그러니까 추정, 가정보다는 추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이 어썸션 문제 때문에 수학적 통계 그 자체가 반드시 선거 통계 결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4.15부터 시작된 투표 결과가 부정선거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선거 결과와 비교해도 이상하리만치 차이나는 분포를 보였고 그 통계를 근거로 재검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자 했다. 2020년 4.15 선거 인천 연수을 재판은 선거법의 6개월 이내 재검 실시를 무시하고 1년 6개월 만에 투표함을 열었고 거기서 뭉개진 지문투표지가 1,000장 넘게 나왔다. 정인으로 나온 투표관리는 그런 투표지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했다. 그것으로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상한 투표지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건 증명됐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양심을 저버린 판사의 이유 없음이었다. 이어서 열린 영등포을, 양산을 재검도 마찬가지다. 이후 줄지연 재검은 법원이 아예 실시조차 안 했다. 그 유명한 벽돌 투표지, 신권다발 투표지의 존재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은 형상기억종이라 변명했고 40년 종이업자가 나와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4.15 선거 재검 결과가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뭉개지자 다음 선거에 투입된 참관인들은 더 열심히 매의 눈으로 현장을 감시했고 영상에 담거나 항의했다. 항의하면 쫓겨나기 일쑤여서 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입 다물고 조용히 증거 채취만 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겪은 사실이다. 대부분 국민이 모르고 있는데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선관위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 나 역시 실제로 이재명 계양구 부정의혹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담당 선관위 직원을 고발했다. 다 소용없었다. 증거가 아무리 많고 확실해도 은폐하고 묵살하는 현실 앞에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했는지 아는가. 한동안 거대 부정선거 카르텔의 존재에 무력을 느끼기도 했다. 박성경 작가는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음모론 운운하는 자들을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성경 작가의 말입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는 사람들이 비겁한 건 선관위의 부정 의혹을 비난하지 않고 부정선거 규명론자들만 주구장창 조롱한다는 거다. 사악하기가 그지없다. 그들이야말로 보수의 암적인 존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음모론 운운하는 그런 자들, 조갑재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들, 또 이름이 안 나왔지만 또 다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비겁한 건 지금까지 몇 년간 선관위 문제와 관련된 그 수많은 의혹, 그리고 그 선관위의 부패라든지 한국 선거제도의 온갖 문제점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쳐다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해온 게 좀 근거가 흔들릴까라는 불안 같은 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보수니 우파니 그러면서 한국 보수가 어쩌니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안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차라리 잘 모르면 입이나 쳐다물고 있으라 말입니다. 잘 모르는 인간들이 그걸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걸 근거가 허물어질까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들의 평판이나 위신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온갖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증거, 정황 이런 부분들에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경 작가의 말을 이어갑니다. 대수의 법칙은 상식이다. 그러나 수학적 상식엔 사회구조적 예외가 있기에 증거를 수집해 들이맨 건데 언론과 대법원이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선거범죄를 고발해도 수사조차 안 했다. 이게 정상인가? 이걸 수사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증인과 증거가 엄연한데도 기각 처리한 법관, 그리고 자칭 매번 관리 실수라 주장하는 선관위를 성토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혹 제기하는 평범한 국민만 음모론자 취급하는 게 정상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뭐라고? 정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으니 선거 무결성만 주장한다고? 눈이 삐었나? 뭐가 입증이 안 돼? 증거가 한두 개면 말을 안 한다.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매번 여러 곳에서 상상을 초월한 투표지,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통계 말고는 시비 걸 게 없나? 형사기억종이 수천 장, 수만 장을 봉다리에서 꺼낸 장면은 못 봤나? 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영상 조작해서 백업해서 개표 때 몸통 붙은 투표지 떼는 장면은 장님이라 못 봤나? 해외 투표지, 사전선거 투표지, 우체국 분류 과정은 왜 못 보여주는데? 그게 뭐라고? 비법 양념이라도 치는 거냐? 다음엔 참관 신청해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항의할 수나 있는지, 언론의 제보에도 무시당하고 고발에도 콧방귀 안 끼는 현실을 체험이나 하고 말하셔.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보수할 거면 입이나 쳐닫든지. 여러분, 지금 박성경 작가의 바로 이 말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가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그런 보수할 거면서 뭐하러 말이나 하지 마라 말입니다. 입이나 쳐다물라 말입니다. 잘 모르면 입 쳐다물라. 이게 지금 박성경 작가의 분노입니다. 박성경 작가는 마지막으로 갈 길은 먼데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소위 우리 진영이 아닌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음표를 했습니다. 우리 진영 사람들 때문에 당최 적과 싸움을 못한다.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는 분이지만 하도 얼척이 없어서라고 이번에 이 황당한 글을 올린 한정석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